자, 사실은 오늘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어야 할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양복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양복을 벗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의 결기를 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극기 집회 원조사이자 소상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유튜브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실내에서 하는 이 유튜브 집회는 문재인 정권이 겁이 나서 박은순이가 겁이 나서 경찰이 겁이 나서 피해온 것이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제가 접견을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 응답을 들려드리겠노라. 그 말씀이 국민의 생명부터 구하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시려면 정강훈 목사님의 대성적 차원에서 오늘 실내 유튜브 대회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내라서 제 평소 목소리는 4옥타브를 낮춰서 2옥타브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끓어오르는데 소리를 질러서 이놈의 문재인 정권이 푹 내려앉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숨죽인 결과도 결국은 살아있는 코로나가 청와대로 가서 이것들 모조리 다 걸리면 2주간 격리식이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돼. 간단해요, 간단해. 자, 오늘 많은 연사분들 나오실 때마다 많은 박수와 한우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내 집회이기 때문에 연사분들이 나와서 한 분 한 분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배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국 그리고 전 세계 700만 800만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접견을 갔을 때 정강훈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나를 걱정하지 말고 저놈의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게 우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고 내가 나가리라. 이야,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목숨을 걸고 나서는 지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마음속에 정강훈 혼자만 잡아내면 세상이 끝날 줄 알았던 문재인 정권이 2천만 똑같은 정강훈 목사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작은 중국 아이들이 떼거지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요. 얘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이고 살리고 싶으시면 마음대로입니다. 문재인가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정강훈 목사께서 전에 본회프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전대 빨리 뺐어야 돼요. 내일 뺏으러 갑시다. 자, 오늘 쟁쟁한 연사들이 많이 오셔서 연사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귀담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설을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빵빵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 놔두는 이 유머 하나가 있는데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니까 들려줍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가더니 나라가 문제가 되고 조국이 청와대 가더니 조국이 문제가 되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 법이 추해지고 정세균이 총리가 되니 드디어 세균이 일어났도다.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나중에 노벨상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촌철살인의 글로 문재인의 간담을 써내려고 했던 언론인 유건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언론인이라는 사회적인 타이틀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 이계성 선생님처럼. 그러나 이 자리에 불교 스님들은 계시는데 천주교 성직자가 한 분도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 묵묵히 또는 거리에서 일제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 체제를 구하소서 하는 기도에 복창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정부와 정권 실세, 운동권을 향해서 주는 충고 내지는 경고 또는 설득입니다. 무리수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정권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역대 막강했던 정권이 무리수를 두다가 어떻게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현장에서 매번 생생하게 겪고 지켜보고 참여했던, 그러면서 나이를 먹은 사람입니다. 1960년 3월 그 당시에 정권은 내무부가 주동이 돼서 경찰이 주동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유권자를 3인조 4인조로 묶어서 서로 투표를 누구한테 찍었는지 보여주고 감시하게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문이 안 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계천 앞으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치 깡패들이 무자비하게 유혈이 낭자하게 주업해가지고 드디어 그 이튿날 4월 19일 날 전국 전 서울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 또는 청와대 앞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4.19 의거였습니다. 그 다음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이 좀 지나친 과도한 단합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부마 사태였습니다. 이 부마 사태가 일어나니까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사람이 궁정동 안가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서 차지철이 김재규 부장한테 말했습니다. 이 부마 사태를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처럼 땡크로 쓸어버리지 못한 중앙정부가 그게 무슨 그런 중앙정부가 어딨냐? 정부가 무서워야지 이게 뭐냐? 하자 김재규가 화가 나서 쏴버렸습니다. 이래서 그 막강하던 유신 정권이 드디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50 말기에 남영동 분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잡혀온 것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고문을 하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안국장이 발표를 할 때 우리가 탁 하고 책상을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50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저는 지켜봤고 그 당시에 그거 가지고 제가 글을 쓴 기억도 납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분명히 무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들을 막으면 우리가 외국인 때 나가지 못할까봐 안 막았다. 이걸 삼척 동자인들 이 말이 엉터리라는 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들을 때 이건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이 정부가 과거에 막강했던 정권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당시에 자기들은 민주화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가 있었고 더러는 형무소에도 갔습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억압자로 발돋움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기막힌 얘기입니다. 한때 민주화다, 인권이다, 자유다, 민주다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입니까? 이거를 왜 이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백치가 아닌 다음에 이 자명한 이치를 모르고 이런 무리를 범합니까? 전광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붙잡았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양반이? 사랑제일교회 화장실로 도망갑니까? 화장실 아까 제가 가봤지만 거기 있기 이렇게 편하더구만요. 하지만 경찰이 얼마든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고선 잡아넣으니 도대체 유신 50 때 그렇게 민주를 외치면서 왜 나같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민주요 하고 한마디 했더니 붙잡아 놓느냐 하고 항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열에 끼어보기도 하고 근처에 가보기도 하고 격려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가 막힌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게 코미디로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이 나이에 대해서 제가 이 꼴을 보려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가 하는 절치부심의 후회가 들고 왜 좀 더 일찍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못 먹는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젊으신 40대, 50대, 30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광경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잘 모릅니다만은 열성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할 때 하늘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는 그 무시무시한 자유당 경찰국가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강력한 50 군사정부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강력한 유신정부가 저는 한 100년 갈 것 같이 아득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무리수를 두다가 무너졌습니다. 이 경고, 이 역사의 교훈을 이 정부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기도하듯 천주교 신자로서의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구하소서 하게 되면 구하소서 하고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도 그들이 짓는 어리석음과 죄업으로부터 구하소서.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언론이시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제가 판단해보기 교회 안에서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보면 이 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감이. 3월 15일쯤이면 청와대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3월 15일날 전방 문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절대 좀 불편하시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때 꼭 소독하시고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볼 때 이런 것도 책 잡을 수가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저는 안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메르스가 제 앞에는 못 옵니다. 소리 객질릴 뻔 가버려요. 여러분들은 애국심으로 출중하게 방어벽을 쳤으니까 안 올 거라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시고 꼭 손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하고 목사님보다 조금 못한 게 있다면 깡다구가 좀 부족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농담 잘해서 그렇지 문재인이가 제일 아마 미운 사람이 정강 목사님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미웠는데 감옥 한번 갔다 왔더니 바뀌어버렸어. 자, 이번에는 자유통일당의 우리 김문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6월 8일 이후에 지금까지 265일 동안 목사님께서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한 기자회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 오시면서 그동안 2번 구속되셨습니다. 한 번은 1월 2일 올해 날이 새자마자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에 또 구속이 되셔서 지금 서울 종로경찰서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2018년 5월 달에도 구속이 되셔서 2달간 감옥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형이 확정되면 그것까지 덧붙여서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시면 감옥 가는데요. 나는 감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감옥 가니까 당뇨병도 다 나버리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갈 때 감옥보다 더 좋아져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면회 갔더니만은 빨리 들어요. 저보고 계속 빨리 들어오래요. 목사님 꺼내놓고 들어가야지요. 제가 어제 가니까 어제도 또 들어오라 그랬어요. 많은 정치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배지는 달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정치인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배지는 달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조국이 바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과연 누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위기는 바로 주사파, 바로 빨갱이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 문재인이 빨갱이, 주사파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전체를 절반 이상을 좌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젊음과 그리고 꿈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청와대만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KBS, 모든 방송, 신문, 그리고 법원, 영화계, 교육계, 노동계, 한국 우리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교조, 언론노조 모든 부분을 다 장악했습니다. 참여연대, 환경연합 이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요. 그리고 문재인 바이러스,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런 가짜뉴스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 우리 언론,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황원 목사님은 나라의 이 위기와 그리고 붉은 망령들이, 그리고 붉은 악령들이, 붉은 이 마귀 사탄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적화시키고 있을 때 용감하게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집회로, 국민대회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옥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시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런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떠냐? 자기가 뽑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스스로 62명이나 나서서, 뭐 야당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뽑았던 그 대통령, 뽑았던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62명이나 나서서 자기 뽑은 자기 당 대통령을 바로 인민재판을 하는데 같이 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그리고 거꾸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바로 그 탄핵을 하고 자기 뽑았던 자기 어머니를 다 탄핵한 다음에 나가서 당을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3번이나 이렇게 한 사람 다음에 또 자기가 몸담고 국회의원을 하고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던 이 당을 부설할 때 부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치냐? 아무리 배지도 좋고 표도 좋지만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배지가 좋지만은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배지를 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언론이 목사님 보고 정치 목사라고 합니다마는 정광훈 목사님은 기독교 자유당에도 당원이 아니고 자유통일당 당원도 아닙니다. 그분은 당원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분은 다만 목회자로서 우리의 양떼가 붉은 빨갱이 손에 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조국 대한민국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를 붉은 그 빨갱이들한테 넘길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에게 침을 뱉고 목사님의 뒤에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동료 목회자가 죄 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갇혀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소리를 하지 않고 계속 고발장을 집어넣는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들이 가론 유다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가서 지금 뭐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걱정을 합니다. 말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죽으면 더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보고 당신도 성령을 받으면 죽으면 더 좋은 데가 있다는 걸 알 것이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죽으면 더 좋은 데 있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걸핏하면 죽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죽습니까? 죽으면 더 좋으니까 죽으려고 하지.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저 이쁜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모님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감옥 갈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두고 죽는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는 이쁜 서미영 사모님 두고도 감옥 가는 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제는 또 뭐라 그러십니까? 감옥에서 안 나오겠대요. 박근혜 데리고 나올 때까지 안 나오겠다 이렇게 하죠. 깃발 흔들 때가 아니에요. 빨리 꺼내야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는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저도 정치인 중에는 꽤 용감하다고 하는 평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제가 한 3년 동안 이 사랑제일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대연합 예배에서 제가 목사님 하신 거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첫째는 이분의 용기는 바로 예수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온다. 두 번째로 이분의 그 용기와 그 희생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이 믿음과 또 희생, 용기는 바로 목사님 자신이 이 교회에 이렇게 충실한 성도들, 교회라는 막강한 조직인데 제가 정당을 오래 했습니다만 정당은 와서 돈 내는 사람도 없어요. 저보고 돈 달라 그래요. 정치 행사에 오면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 추운 땅바닥 바로 청와대 앞에서 265일 동안 있어도 비바람이 치고 얼음이 얼고 그 얼음장에 눈보라가 쳐도 거기 와서 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도 늘 뭘 집어넣어줘. 목사님한테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그냥 뭐든지 자꾸 넣어주려고요. 뭐든지 내놓고 주려고 하는 이 정신은 정말 기독교 아니면 성경과 이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자기 희생, 헌신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문재인, 김정은의 우리의 주적이요 마귀 사탄 악령을 쳐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매우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안상수 국회의원 오셨습니다마는 안상수 국회의원 또 멀쩡하게 저 강화도에서 국회의원 하는데 또 빼다가 뭐 인천 뭐 미추홀입니까? 어디 거리로 가라. 이게 무슨 장기판에 쫄도 그렇게 안 하죠. 정치라는 게 도대체 의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첫째 정광훈 목사님 석방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자유한국당 지금은 뭐 미래통합당이 됐습니까? 저 당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도 안 해요. 석방서명도 안 해요. 석방집회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속자 석방을 위한 정광훈 목사님과 구속자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국정원장 남재준 뭐 우리 원세훈, 이병기 이 국정원장 또 석방하기 위하고 또 지금 100여 명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문재인의 인민재판에 의해서 감옥 가 있는 분들을 석방하기 위한 구속자 가족 서미영 사모님이 중심이 되실 겁니다. 사모님 비롯해서 이 교회에서부터 매주 구속된 모든 구속자 가족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낼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서명을 해서 1200만 명 전원이 정광훈 목사님과 지금 문재인 마귀 사탄 악령에 의해서 구속된 분들을 석방하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자를 위한 모금을 해가지고 앞으로 감옥 갔다 오는 분은 하루에 뭐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 돈 되는 대로 해서 감옥 가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적으로 그 애쓴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금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좌익들은 민주노총 같은 데는 감옥 갔다 오면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노조에서는 감옥 갔다 오면 1억씩 줍니다. 오래 산 사람 2억도 줍니다. 정교조에서도 그렇게 모든 조합비를 내가지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 투쟁하다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보상을 해서 감옥 가서 앉아있다가 나오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나 소득이 똑같도록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던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는 감옥 가는 놈만 손해요. 싸우는 놈만 손해요.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잘못된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교회처럼 모이고 두 번째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듯이 설교 듣듯이 강의 훌륭한 우리 선생님 저 뭐 이영훈 교수라든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모셔다가 공부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고 그리고 싸워서 감옥 가는 사람도 가고 가 있는 동안 기도하고 또 꺼내가지고는 돈도 주고 그 가족들도 몇 개 살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이분들에게 더 많은 빛나는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옥도 안 가고 또 태극기 한번 흔들지도 않고 자기 바로 어머니 박근혜를 잡아먹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국회의원 받지 달게 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당을 해체해라. 탄핵은 묻지 말고 그 자유한국당은 해체해라. 그런데 해체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자살했다고 봅니다. 자살.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자살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뺏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근데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진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빨갱이는 안 된다. 빨갱이는 막아야 된다. 빨갱이하고는 싸워야 된다. 싸우다가 감옥 가야 된다. 싸우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자리에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 믿음을 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크지 않은 교회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길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물질은 풍성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세계 여행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국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우리가 이 나라에 닥치는 이 빨갱이들의 적화 통일 업무를 얼마나 공부했느냐, 우리가 이승만을 얼마나 알았느냐, 공부했느냐, 박정희를 얼마나 알고 공부했느냐,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경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는지, 공짜가 왜 해로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공부하지 않고 너무 실천하지 않고 그저 공짜 주면 좋다, 그저 뭐 공짜로 우리는 이렇게 자유가 있겠지, 그냥 놀러 다니자,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제 자신도 돌아봅니다. 자유의 나무는 압제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오늘 이 자유, 정광훈 목사님의 이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선열들의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을 5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다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꽃과 열매는 바로 애국자들의 피를 먹고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뭉쳐서 정광훈 목사님을 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민재판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 그 적폐청산 노름에 의해서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석방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하고 모든 적폐청산 노름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구해내고, 그리고 주사파 빨갱이 악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로, 그리고 바로 우리 생명의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보니까 우리 김문수 대표님은 실내에서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열창을 해서 옆에서 쿡쿡 찌르려고 해도 안 쓸 끝에서 제가 기다려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고달프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시간들 좀 할애해 주시고요. 아직도 뒤에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016년은 거짓말 공화국, 문재인 정권의 2017년은 사기 공화국, 문재인 정권의 2019년은 범죄 공화국, 문재인 정권의 2020년은 몰락 공화국이라 했는데 딱 지금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김문수 대표님 말씀하신 그 모든 분들을 감옥에서 이쪽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문재인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독자유당 대표이신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장 청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변호인단에 많은 변호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영장 청구 사실 6가지의 사전선거운동죄, 그런데 이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결과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탄핵 사건으로 선거운동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특정된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계획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갖춰지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정광훈 목사님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6가지 범죄 사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구 지역에 가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파는 자한당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우파는 200석을 내야 한다,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답하면서 기독자유당 찍어야 되죠. 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선거운동이라고 하니까 사이로 선거만 특정이 됐을 뿐 후보자가 특정된 정당이 현재까지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4가지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3번째 요건, 목적,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적극적인 행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기각이다. 그런데 영장 담당 판사 김동현 판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범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대법원 판례,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기 개인적인 견해로 다 뒤집어 퍼버립니까? 고향이 저쪽이라서 그렇습니까? 지식인들의 타락이 법조계에도 미쳐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적 부심에서도 구속의 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어떻게 이 법의 법치주의의 이 잣대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가 무너지면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가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결국 공산 전체주의화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오늘 광화문
3.1절 집회와 내일 광화문 예배 그리고 청와대 광약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데 어제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 내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지 한번 보십시오. 신청인들은 옥외 집회를 고집하나 5개 집회보다 더 안전한 옥내 집회 등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경찰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재판정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5개 집회에서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5개에서 감염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고된 일이 있느냐?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5개 집회가 안전합니까? 옥내에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여기서 밀폐된 공간에서 어디가 안전합니까? 밖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좀 이따가 이동욱 의사협회 회장님이 오실 건데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판사들이 그리고 의사가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했느냐? 이태원에서 2월 23일자 언론에 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새빨간 조명 하에서 몸을 부둥켜 안고 부비춤을 추는 것. 그리고 엑스포에서 행사. 실내가 몸을 부비부비 하면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코를 맞대고 있는 것. 그것과 광역교회나 그리고 광화문은 예배 개방된 공간에서 드리는 것 어디가 안전합니까? 비과학적, 비의학적, 비합리적인 결정을 법원 판사들이 내리니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항고할 겁니까? 당연히 항고해야지. 대한민국,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성령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시며 그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의 포로에서, 주사파의 눌린 데서, 주사파가 대깨문들을 통해서 눈이 멀게 하는 데서 대한민국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연사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뚝 그치고 내려가셨어요. 자, 우리 고영일 변호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대한민국 이 사법부가 썩어도 이래 썩은지 모르겠어요. 40년 전에 그때 제가 바빠서 사법고시를 못 봤는데 봤어야 돼. 이거 한 가지는 아십시오. 선거사범은 선거 전에 절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처벌을 하는 게 대한민국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선거 전에 처벌한 건 정강훈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치 탄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해체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공부하셔서 전부 사법고시 다 치세요. 이렇게 쉬울 때 쳐야 돼요. 대한민국은 정치만 썩은 게 아니라 법도 썩고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교육 다 썩어서 청와대 다 썩었어. 의사가 몸에 난 종양은 칼로 메스로 잘라버립니다. 농부가 밭이 잘못되면 밭을 갈아 엎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갈아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만 해외동포를 넘어서 북한의 대남 연력 선전부에서도 이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언뜻 옆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전 유튜브가 다 모였는데 요거 문재인이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볼 수 있고 시진핑이도 볼 수 있어요. 요 세 사람에게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3월 15일 세 사람 다 거기에서 내려오시오. 깔끔하게 정리했죠. 세상은 한 놈이 쳐서 안 돼. 몽땅.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걸 후회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빨리 뒤집어 엎어서 법무부 장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엉터리 이거 판검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계속 이런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거고 감염병 관리법은 하위법령입니다. 하위법령을 박원순이야 민감용이가 꺼내서 상위 헌법을 무시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정치 탄압이냐 이러면 강화문 광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집회 못하게 옥내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염병 자칫하면 감염되니까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한폐렴이 가장 창궐하는 대구에 마스크 못 사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수백만 수십만의 그 국민들은 왜 팽개치고 있냐고. 이 병신들 아니냐고. 병신들. 이러니까 대도 않은 대가리 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나와서 아마 비판을 하면 아마 오줌을 찔끔찔끔 쌀 겁니다. 누가? 문씨가. 자, 이번에는 우리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여러분, 중국발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도중에서도 여전히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입니다. 1947년도 12월의 이야기입니다. 유엔이 남북한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라라고 결의를 했는데 그때 전 국민이 38도선 이남에 사는 주민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워라라고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는데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몸의 반쪽이 병이 들었으면은 나머지 반쪽의 건강을 먼저 지킨 다음에 병든 반쪽의 건강을 회복할 일이다. 이 위중한 시국에 북한에 있는 콜레라 환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 통일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의 선후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더 넘게 흘렀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의 말씀이 역사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빈곤을 몰고 오고 질병을 몰고 오고 또 기아를 몰고 옵니다. 콜레라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간을 파괴할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정신적 콜레라로서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의 통치 기간은 이 공산주의 콜레라를 우리 38도선 이남에서 몰아내는 일에 온 시간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2년 뒤에 콜레라 군대들이 무력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쳐서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콜레라군이 완전히 박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잔균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1960년대에 아니 50년대에 진보당 세력,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고 60년대에 1, 2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키고 68년도에 통역당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 주범들 김종태, 김진락,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원 콜레라 군의 잔균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폭력혁명으로 정복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김일성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민중폭력혁명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 김종태, 김진락이가 사형을 당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평양에서 추모 군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신영복 사람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한 대학의 교수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목숨을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전향서를 썼지만은 마음으로는 결코 전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뿌린 그 콜레라 군이 오늘날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 올라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고영주 변호사가 했다가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곰팡이처럼 번져서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세력의 기승을 타가지고 한국의 정치, 교육, 사법, 입법 모든 분야에 침투해 가서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의 권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를 두고 우리 운명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운명공동체를 제가 자주 쓰는 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저는 한 민족을 가지고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더구나 공산당이 지배하는 저 나라를 두고 운명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하시는데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지연정 운명공동체의 신조를 지키는 그 무서운 일관성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온 전문가들이 중국의 여행객을 차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신념을 지키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어서 지금 입국 조치를 안 하고 중국인 입국 조치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신조가 뭐냐?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로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산주의 노선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자주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망할지도 모른다. 드디어 그 콜레라의 장균 세력이 한국을 장악한 가운데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남한을 지금 업습을 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그 국제 공산주의 노선을 틈을 타고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하는 그분의 예언이 눈앞에서 현실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노예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분은 일찍이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와 직접 싸우신 분입니다. 40여 명의 죄수들이 콜레라로 죽어 넘어갈 때 자기 몸 망가지고 간병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 이유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1923년에 논문을 써가지고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명을 중단시킨다 이야기했던 세계의 현인이자 철인입니다. 30년대에는 소련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누워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의 현인과 철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동포들에게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우리 한국인들은 어리석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팽개치고 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오래 흘렸습니까? 남산공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에다가 새끼를 그려가지고 질질 메고 다닌 그 사람들 누구예요? 남로당 전당 세력들 아닙니까? 그 무너진 동상을 아직도 세우고 있지 못하는 이 나라 이 국민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모두 지금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먼저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뜻을 생각해서 이 위중한 국민을 맞이해서 자유하는 그러한 신조로 각오로 이 국면을 함께 돌파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국민적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 정강훈 목사에 대한 어록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고 해외에서 코리아 이래 부르지 않고 코로나 이래 부른대요. 당신 말이야 코로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데 문씨, 김씨, 봉씨가 청와대에 모여서 짜파구리나 삶아 처먹고 웃는 게 쪽팔린 줄 알아야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강훈 목사님에게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다른 죄를 뭘 갖다 붙여서라도 아마 금방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의가 있는데 태극기 집회 4년 세상이 다한테 저를 주체자로 몰아서 재판 끝나는 데만 1년 7일 걸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주체자가 아니고
암묵적 동조관계랍니다.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놈은 하여튼 세상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가라! 엎어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가 700만 해외 동포하고 이번에는 대남 선전연락부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는 요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석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 되면 석방 하나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정강훈 목사님을! 정강훈 목사님을! 야, 목소리 작게 하기도 참 힘드네. 자, 지금 감옥에 유치장에 계시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마음이 저와 똑같을 겁니다. 나야 유치장에 있어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가족이겠죠. 눈만 감으면 아물거리는 사모님이 아마 제일 걱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혹시 미국에서 집회할 때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 좀 연락해 주십시오. 아유, 저번에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에서 집회한다고 갈라 했더니 출국 정지를 시켜서 못 갔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놈의 정권이 아직까지도 뒤통수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분 연설을 들어보면 지식이 머릿속으로 쏙쏙쏙 막 들어갑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여기 이 교회 집사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본 지 반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토요일 날 집회에서는 보통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 지사님이 이 교회 속이니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한 공산주의 망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아주 짧게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연구소에 그 초년병으로 이제 있을 때입니다. 한 4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소련이 망해가지고 소련 학자들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많이들 왔습니다. 제가 그 소련 학자 2사람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 숙제를 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짜이제프라는 경제학 박사고 한 사람은 블라고볼린이라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다 보여줬는데 며칠 동안은 좀 시큰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는 호텔 밑에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를 2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걸 전부 한번 다 쳐다본 다음에 그때 먹을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와서 퍼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쭉 한번 둘러보더니만은 자기가 그 정치학 박사인 블라고볼린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크기가 코딱지만한 나라다. 소련에 비하면은 소련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한 그릇 먹어도 되고 2그릇 먹어도 되고 10그릇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돈을 더 내느냐 그러길래 이미 다 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특히 이제 짜이제프라는 사람이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 그 스시 회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회만 한 10그릇을 집어다가 먹더라고요. 다 먹더니 블라고볼린이라는 박사가 참 그 자괴하는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그때는 이 친구가 자본주의의 마술이라고 그러지 말래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이거는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도 니네 공산주의도 쪽 요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지 않았었겠니?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은 곳이 요만큼 있으면 왜 망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그 사회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덜 나쁜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꿈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다 망해가지고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더 넓은 나라 박사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회를 10그릇씩 집어먹고 그리고 그 소련 정치학 박사가 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도 나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예, 바로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자기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바꿔버렸죠. 시진핑 아니라 그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아니 밥도 굶고 살면은 뭐가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는 다 밥을 굶습니다. 그래서 밥 굶지 않게 하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을 빨리 벌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덤벼드니까 그때 등소평이가 한 말이 있었죠. 야 고양이가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이러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놔둔 채 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게 와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한 단계 건너뛰려면은 공산당이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까지 지금 맞아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흉내내겠다. 다른 나라가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데 왜 따라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이 모르죠.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그럴 때도 보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놀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놀아먹자 그러면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가치를 깨는 사람들의 반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미국이 응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이청원 박사 말씀대로 다 망에 자빠지는데 이 공산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이놈의 대갈통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오늘 마침 이제 미국에서 네 분이 오셨길래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는데 좀 들려드릴 때 미국 가서 좀 퍼뜨려 주세요. 문재인하고 이해찬이가 우리 여기 한국 사람 다 알아요. 헬기를 타고 가다가 이해찬이가 1,000원짜리를 한 뭉텅이 탁 밑에다 뿌렸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서 돈을 줬습니다. 이해찬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씨, 당신도 한 뿌려봐. 10,000원짜리 한 뿌려봐. 그럼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조종사가 뒤로 돌아보더니 너가 둘이 뛰느려!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다 몰려나올 거다. 비행기 안에서 아마 답이 생각날 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경재 의원님은 아마 이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자, 그래서 잘 웃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연사로는 우리 김경재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집회여서
손상대 사회에게 아까 저는 얘기 안 해도 좋다. 다른 사람 많이 있으니까 다 하고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 한두 마디 하겠노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이 전부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계몽하고 깨닫고 하면서 느낀 소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것이 아마 최대의 실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전 목사님을 구속하지 않고 집회 방해를 적당하게 하지 못했더라면 수백만의 사람이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가득 채워가지고 청와대가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을 물러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김문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좀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전략시킨 것이 문재인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를 나가서 세보니까 밑에가 25명, 위에가 26명 좀 나가셨는데 한 50개 이상의 유튜브 방송국이 여기를 오셨는데 일찍이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면 소위 주최하는 소위 말해서 너하라 TV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못 들어와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잘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공평한 기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쫙 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시대의 최고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하나 실수한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조중동이를 때려잡고 장악하고 우리가 장당대회를 할 때 한 줄도 보도를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언론을 봉쇄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민주적인 유튜브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도를 하는 한 지들의 멸망은 이제 곧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유관순 언니가 지금부터 99년 전에 3월 1일 다음인 4월 1일 날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도 크게 만세운동을 벌여서 또 이거 문재인이 나 방해한다고 이거 뭐 보냅니다. 지금 어디 어느 동에 무슨 확진 환자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로부터 100년인 2020년 3월 26일 그가 순국 100주년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통하구나 하늘 정도로 그야말로 현대 한국을 끌어넣은 이 나라 여성의 상징입니다. 여기 얼마나 여성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언니의 그 독립정신 그리고 그 근처에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고 또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바로 올해 2020년에 순국 101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과 안중근의 독립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을 때려잡읍시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붕괴하고 있는데 여러 TV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 기자를 했기 때문에 한두 마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동영상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는 것이 내일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은 붕괴하고 있다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얘기를 붙일 수도 있고 김문수 대표가 얘기하는 정광을 살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누구는 정광훈 목사는 거기가 편안하다 그런다. 나올 때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잡고 나온다 그러더라.
요걸 또 제목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제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 어떤 TV가 가장 근사한 제목을 붙이나. 요새 제목 장사입니다. 제목을 잘 붙여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뉴스타운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이봉규 TV에 가서 했는데 이봉규 TV가 제목을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지금 하루 만에 15만 분가 올랐어요, 조회가. 이봉규 박사가 제목을 굉장히 잘 붙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언론인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에도 멋있는 제목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다시는 종교 단합이 없고 다시는 공산 독재의 잔영이 얼룩거리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권위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저도 이제 신문제를 오래 왔는데 지금 뭔가 촉감이 하나 왔습니다. 요거 오늘 유튜브들 제목을 전부 52개 유튜브 방송이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끝. 전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방영을 하면 좌파들이 이거 열어도 문재인 끝, 저거 열어도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KBS도 이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우파 유튜브 난리 났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여도 MBC가 또 따라해요. 대한민국 52개 유튜브가 똑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문재인 끝. 이야, 요거 재밌네. 요거 보고 또 손석희가 그것도 JTBC 전하겠지. 제목 똑같이 뽑아라. JTBC도 똑같이 문재인 끝. 야, 이거 끝났다. 대한독립 만세를 강화문 광장에서 외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하늘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2020년 2월 29일에 이 역사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진실을 말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거짓을 말하려면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깨문 쪽에 코골문 쪽에, 코골문은 코로나 걸려도 문재인이요, 요런 팀에서 약 1000여 명 정도의 제2의 더루킹이 맞들어져서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전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들을 때려잡는데 많이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오늘 긴 시간 어려우실 텐데 배도고 보실 텐데 오로지 정강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세견 정권, 문재인 정권의 끝장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전국의 3천만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이 하나로 뭉치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일사랑교회에서 여러분 확실히 보여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멋지게 했던 문재인 것 3번만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나라 바라먹는 문재인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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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돌아가실 때 버스를 타든지 뭐 지하철을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집에 혼자 걸어가면서도 문재인 것, 문재인 것, 밥 먹다가도 문재인 것. 이래서 이게 뭔가 이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나 보다. 전 국민이 입만 벌리면 문재인 것, 문재인 것.